오늘의 이야기는 권력과 미모, 그리고 더 젊은 욕망 앞에서 무너지는 한 여자의 추락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회사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진 질투, 배신, 그리고 선택의 대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서유는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훤칠한 키, 곱게 뻗은 다리, 정장 위로도 또렷이 드러나는 글래머러스한 실루엣. 오늘 그녀가 고른 옷은 몸에 밀착되는 짙은 색 원피스. 가슴선은 과감하게 파여있고 허리는 잘록하게 조여있으며 걸을 때마다 탄력 있는 살결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서유는 립스틱을 바르며 작게 웃습니다. 오늘도 다 내 편이에요. 출근하자마자 복도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남자 직원들의 시선이 본능처럼 서윤을 따라 움직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설 때 치마 자락이 살짝 올라가며 허벅지 선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는 괜히 서류를 떨어뜨리고 누군가는 말을 더듬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너무도 잘 압니다. 즐깁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 느리게 걷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을 때, 몸을 숙여 자료를 꺼낼 때, 팔을 뻗어 화이트보드에 적을 때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게 곡선을 강조합니다. 봐요. 아직 내가 제일이에요. 본부장실에 들어가는 시간은 서윤에게 늘 특별합니다. 문을 닫는 순간 회사라는 무대는 끝나고 둘만의 공간이 됩니다.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서윤은 일부러 의자를 본부장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옵니다. 서류를 넘기며 몸을 깊이 숙이는 순간 쇄골과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강 본부장의 시선이 피하지 못하고 머뭅니다. 요즘 참 관리 잘하네. 서윤은 낮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본부장님이 잘 챙겨주시니까요. 서류를 건네는 순간 손끝이 살짝 스칩니다. 아주 짧은 접촉.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감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본부장의 손이 자연스럽게 서윤의 손등 위에 조금 더 오래 머뭅니다. 서윤의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에요. 그녀는 일부러 의자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몸을 살짝 기울입니다. 보고는 계속되지만 시선은 서류보다 서로에게 더 머뭅니다. 강 본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퇴근 늦지? 서유는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미소 짓습니다. 본부장님 원하시면 조금 더 남을게요. 그 말에 공기가 미묘하게 달아오릅니다. 회의가 끝나고 문을 잠그는 순간 말은 줄어들고 거리만 가까워집니다. 어깨에 스치는 손, 허리 가까이 머무는 시선,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 서유는 그 시선과 접촉을 느끼며 몸 안쪽에서 뜨거운 감각이 차오르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지만 그 긴장감, 그 위험한 쾌감이 서윤을 더 흥분시킵니다. 권력과 욕망, 그리고 선택받는 여자라는 자각. 난 이 자리에서 제일 잘 나가요. 그러던 어느 날 팀에 신입이 들어옵니다. 지혜. 처음 봤을 때 서윤은 잠시 고개를 갸웃합니다. 작고 아담한 키, 아이 같은 얼굴, 수줍은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몸매는 전혀 다릅니다. 수수한 블라우스 아래로도 분명히 드러나는 풍만한 상체, 움직일 때마다 부드럽게 크게 흔들리는 실루엣. 옷은 단정한데 워낙 압도적으로 풍만해서 단추 사이로 살결이 보이고 치마 위로 허리선이 도드라집니다. 서윤의 시선이 순간 멈춥니다. 저건 반칙이잖아.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얼굴은 순수한데 눈빛은 이상하게 촉촉하고 깊습니다. 웃을 때,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때 그 표정 속에 묘하게 새끼가 스며 있습니다. 서윤은 자기도 모르게 지혜를 훑어봅니다. 하얀 피부, 부드러운 곡선,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 풍만함. 나는 관리해서 만들었고 저 아이는 그냥 타고났네. 며칠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회의실에서 남자 직원들의 시선이 서윤과 지혜 사이를 오갑니다. 지혜가 자료를 나눠줄 때 몸을 숙이는 순간마다 상체가 크게 흔들리고 누군가는 괜히 기침을 합니다. 지혜는 그 시선을 느끼고도 더 수줍게 웃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자극적입니다. 서윤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서서히 조여옵니다. 왜 저 아이만 보면 다들 저렇게. 그날 이후 서윤은 본부장실에 들어갈 때 더 신경을 씁니다. 옷은 더 파이고 향수는 더 짙어지고 몸짓은 더 노골적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강 본부장의 시선이 예전만큼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회의 중 잠깐씩 지혜 쪽으로 시선이 향합니다. 서윤은 그 아주 작은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낍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불안, 질투, 그리고 두려움. 설마, 아니겠지. 아직은 내가. 서윤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거울 속 몸을 다시 바라봅니다. 완벽한 곡선, 탄력 있는 살결, 누구보다 화려한 자리.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지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얀 피부, 부드럽게 흔들리던 실루엣, 수줍은 얼굴 속에 묘한 새끼. 그리고 처음으로 서윤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혹시 이번엔 내 차례가 끝나는 걸까? 변화는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혜의 옷차림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정한 셔츠와 무릎 아래 치마. 그러나 어느 날부터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더 풀려있고 치마 길이는 조금씩 짧아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수수한데 몸이 워낙 풍만해서 조금만 드러나도 곡선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회의실에 들어오는 순간 지혜가 걸을 때마다 상체가 부드럽게 크게 흔들리고 얇은 옷 너머로 하얀 살결의 윤곽이 또렷이 드러납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손에 쥔 펜을 꽉 쥡니다. 저렇게 입는다고?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오늘 좀 덥죠? 목소리는 여전히 수줍은데 눈빛은 이상할 만큼 촉촉합니다. 남자 직원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따라갑니다. 회의 도중 누군가는 말을 놓치고 누군가는 괜히 물을 마십니다. 지혜가 자료를 넘길 때 팔을 뻗는 순간마다 가슴선이 또렷이 드러나고 부드러운 곡선이 숨길 틈 없이 흔들립니다. 서윤은 그 장면을 보며 속이 서서히 타들어갑니다.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아이는 가만히 있어도 본부장의 변화는 더 분명해집니다. 예전처럼 서윤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아도 눈은 작고 지혜 쪽으로 흐릅니다. 회의 중 지혜가 질문을 하면 본부장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집니다. 괜찮은 생각이네. 계속 그렇게 해봐. 서윤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하던 톤인데. 지혜의 옷은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브이넥은 더 깊어지고 얇은 소재는 몸에 밀착되고 허리는 더 잘록하게 드러납니다. 워낙 풍만해서 옷이 버티지 못하는 듯
단추 사이로 살결이 보이고 곡선이 과장되듯 살아납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수줍은 얼굴로 말합니다. 이런 옷 좀 이상한가요? 서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잘 어울려. 그러나 속에서는 검은 감정이 끓어오릅니다. 저 아이, 이제 일부러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윤은 가방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 회사로 돌아옵니다. 사무실은 이미 조용하고 불이 켜진 곳은 본부장실 뿐입니다. 문 앞에 서는 순간 낯선 기운이 느껴집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서윤은 본능처럼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틈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는 강 본부장과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낮에 입었던 옷과 달리 훨씬 얇고 몸에 밀착된 차림, 어깨가 훤히 드러나 있고 하얀 살결이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납니다. 본부장은 의자에 앉아 있고 지혜는 그 앞에 조심히 서 있습니다.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따로 불러서 좀 부끄러워요. 목소리는 떨리는데 눈빛은 분명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조용히 웃습니다. 부끄러우면 안 와도 됐잖아.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몸이 가까워지는 순간 풍만한 실루엣이 그대로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근데 본부장님이 보고 싶다고 해서 그 말과 함께 지혜는 살짝 몸을 기울입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본부장의 시선이 지혜의 얼굴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혜는 그 시선을 느끼고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세요? 그 말에 본부장의 숨이 확연히 거칠어집니다. 손이 조심스럽게 지혜의 허리 쪽으로 향합니다. 지혜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다가 이내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더 가까이 붙이며 낮게 속삭입니다. 괜히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서윤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저 아이, 저렇게까지. 문 밖에서 서윤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본부장의 손길에 지혜가 미세하게 떨고 부끄러운 듯 웃다가 다시 눈을 마주칩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히 서윤이 알던 것과 같은 계산된 새끼가 담겨 있습니다. 나한테 하던 표정이야. 나한테 하던 눈빛. 지혜는 몸을 더 밀착시키며 조용히 말합니다. 본부장님, 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만 더 줄입니다. 본부장의 손이 점점 더 확실하게 지혜를 끌어당깁니다. 서윤의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속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저 자리, 저 눈빛, 저 사람, 전부 내 거였는데 눈앞에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조용히 다른 여자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윤은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손끝이 떨립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저 아이를 이길 수는 없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 터져나옵니다. 패배감, 굴욕, 그리고 자기 혐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서윤은 가방을 집어들고 아무 소리 없이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섭니다. 여전히 완벽한 몸, 여전히 화려한 자리. 그런데도 거울 속 여자는 이상할 만큼 초라해 보입니다. 서유는 천천히 속삭입니다. 나 이제 끝나는 거야. 그날 이후 서유는 달라집니다. 웃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눈빛부터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지혜가 출근하면 서유는 가장 먼저 부릅니다. 지혜씨, 어제 자료 다시 써와요. 네, 틀린 게 많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 팀에 어울리지 않아요. 지혜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서류를 받아듭니다. 그날 이후 지혜의 하루는 끝없는 호출로 가득 찹니다. 보고는 3번, 4번, 5번. 작은 실수 하나에도 회의실에서 공개 질책.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신입이면 신입답게 조심 좀 해요. 회사 놀러 왔어요? 말은 날카롭고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울립니다. 회의실 안 모든 시선이 지혜에게 쏠립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꼭 깨뭅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에도 남자 직원들의 시선은 지혜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황해 고개를 숙일 때,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 때 헐렁해진 옷매무새 사이로 하얀 목선과 쇄골이 드러납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서류를 넘길 때 떨리는 손이, 종이를 흔들 때 그 연약한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은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서유는 그 장면을 보며 손끝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괴롭혀도 다들 여전히 저 아이만 보네. 괴롭힘은 점점 노골적이 됩니다. 야근을 혼자 시키고 회의 자료를 일부러 막판에 바꾸고 보고가 끝날 때마다 사소한 흠을 잡아 늘어뜨립니다. 이렇게 입고 오면 회사 분위기 흐리는 거 알아요? 지혜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옷밖에 없어서. 하지만 옷을 바꿔 입어도 몸매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헐렁한 블라우스 아래서도 곡선은 또렷하고 걸을 때마다 부드러운 실루엣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오히려 더 집요해지고 속삭임이 늘어납니다. 요즘 지혜 쪽이 팀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서유는 그 시선을 느끼며 속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난 이렇게까지 권력까지 써가며 버티는데 저 아이는 울고 있어도 여전히 선택받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후 강 본부장이 서윤을 부릅니다. 서윤 팀장, 요즘 팀 분위기 좋지 않네. 그 말 한마디에 서윤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지혜 씨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아. 서윤은 억지로 웃습니다. 업무 교육입니다. 다 잘 되라고. 강 본부장은 조용히 서류를 덮습니다. 그만해. 그건 교육이 아니야. 그날 이후 서윤의 권력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회의에서 발언권이 줄고 결제는 자꾸 보류되고 보고는 다른 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인사팀 호출, 조직 내 갈등 유발, 부당한 압박, 팀 운영 부적절. 서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통보를 듣습니다. 오늘부로 대기 발령입니다. 그 순간 서윤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날 밤 서윤은 강 본부장의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비를 맞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자 서윤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본부장님, 저 아직 쓸모 있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 완전히 내려놓은 자존심. 제가 뭐든 할게요. 예전처럼. 저 다시. 그녀는 손을 뻗어 본부장의 소매를 붙잡습니다. 나 아직
여자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강 본부장은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냅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합니다. 서윤 씨, 착각하지 마. 서윤의 숨이 멎습니다. 난 이제 그런 여자 필요 없어.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난 뭐예요? 본부장은 서윤을 위아래로 한번 훑고 잔인하게 웃습니다. 늙은 여자, 그리고 자기 욕정밖에 모르는 여자. 그 말에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젊은 애들 놔두고 굳이 지금의 서윤 씨를 왜 써야 하지? 서윤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니에요. 나 아직 예쁘고 잘하고. 본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집착하는 여자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윤은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화장은 번지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심장은 텅 빈 것처럼 아픕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화려한 얼굴, 여전히 관리된 몸. 그런데 그 속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리도, 권력도, 사람도, 사랑도. 서윤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나 진짜 버려졌구나. 침대에 몸을 눕히고 이불을 끌어당긴 채 옵니다. 질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집착 때문에 스스로를 망친 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몇 달 후 서윤은 작은 중소기업의 팀장으로 다시 출근합니다. 건물은 낡고 조직은 작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서윤은 다시 숨을 쉽니다. 여기에는 지혜도 없고 본부장도 없고 자신을 밀어낼 젊음도 없습니다. 서윤은 첫 출근 날부터 옷차림을 바꿉니다. 대기업에서는 감추던 곡선,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짧은 치마, 몸에 밀착된 상의, 어깨와 쇄골이 훤히 드러나는 디자인. 걸을 때마다 실루엣이 또렷이 살아나고 사무실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남자 직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느끼며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내가 다시 제일이야. 팀 회식 자리에서 서윤은 먼저 술잔을 들고 직원들 옆에 앉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농담을 건네고 일부러 몸을 가까이 붙입니다. 팀장이라고 너무 딱딱하게만 볼 필요 없잖아요. 웃음 속에 의도가 섞여 있고 접촉은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누군가는 얼굴이 붉어지고 누군가는 말이 줄어듭니다. 서윤은 그 반응을 즐깁니다. 시선, 긴장, 은근한 손길, 숨길 수 없는 욕망. 아직 나는 여전히 60대 사장은 처음부터 서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따로 부르고 저녁을 제안하고 차 안에서 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윤은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팔을 잡고 웃고 어깨에 기대고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사장은 그 태도에 점점 더 빠져듭니다. 그리고 결국 둘은 회사와 집 사이에 어딘가에서 선을 넘는 관계가 됩니다. 사무실에서는 팀장, 사장 앞에서는 연인, 그리고 그 작은 조직 안에서 서윤은 다시 여왕벌이 됩니다. 남자들의 시선, 조심스러운 손길, 존중과 욕망이 뒤섞인 태도. 퇴근 후 거울 앞에 선 서윤은 자신의 몸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여전히 탄력 있는 선, 아직 살아있는 곡선, 빛을 받으면 분명히 섹시한 실루엣. 서윤은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그래.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몸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빨라지고 자신의 욕망이 다시 충족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비 오는 저녁, 서유는 우산을 들고 모퉁이를 돌아섭니다. 그때 눈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입니다. 강 본부장, 그리고 그 옆에 걷는 여자, 지혜입니다. 서유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지혜는 예전보다 훨씬 달라져 있습니다. 더 과감한 옷차림, 더 노출된 어깨와 가슴선, 몸에 밀착된 드레스가 압도적인 곡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얀 피부는 더 빛나고 실루엣은 더 육감적이고 걸을 때마다 자신감 넘치는 흔들림. 지혜는 본부장의 팔에 자연스럽게 매달린 채 낮게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조용한 데 가요. 그 눈빛, 그 미소, 그 태도. 완전히 자기 것을 아는 여자입니다. 둘은 서윤의 바로 앞을 지나 작은 모텔 간판 아래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의 세계가 조용히 멈춥니다. 서윤은 우산을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비가 어깨를 적시고 머리를 적시고 눈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서윤은 집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머리카락은 흠뻑 젖어 어깨와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얇은 옷은 물에 달라붙어 몸의 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신발을 벗고 벽에 기대어 한참을 숨만 쉽니다. 가슴이 오르내리고 숨결이 아직 가라앉지 않습니다. 천천히 단추를 하나 풉니다. 젖은 천이 살결에서 떨어질 때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그 아래 드러난 피부는 희미한 불빛에 은은히 빛납니다. 치마를 벗어던지고 블라우스를 어깨에서 흘려보내고 젖은 옷들이 바닥에 하나씩 떨어집니다. 속옷마저 천천히 벗어 던진 뒤 서유는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는 아직도 분명히 육감적인 실루엣이 남아 있습니다. 잘록한 허리, 풍만한 곡선, 빛을 받으면 살아나는 선들. 서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난 아직. 손이 천천히 팔을 따라 내려가고 어깨를, 쇄골을, 허리를 스칩니다. 차갑게 식은 피부 위로 손길이 닿자 미세한 떨림이 번집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서유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다시 더 진하게,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손끝이 곡선을 따라 움직일수록 눈빛이 점점 깊어지고 입술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패배한 여자도 버려진 여자도 아닌 다시 유혹을 선택한 여자. 서유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는 욕망으로 쌓은 자리는 욕망으로 반드시 무너진다는 비극입니다. 권력은 잠시 빌린 것일 뿐 미모는 언젠가 더 강한 젊음에 밀리고 집착은 결국 자신만 갉아먹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극의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깊고 잔혹한 인간의 욕망과 선택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